인류의 가장 위대한 발명품 중 하나가 바로 바퀴입니다. 로마는 이 바퀴를 통해서 전차를 만들고 또 제국의 아성을 이어갔었는데요. 만약에 바퀴가 없었더라면 비행기도 못 떴을 거고 자동차는 꿈에도 못 꿨을 것 같아요. 이처럼 바퀴는 우리 인류에게 속도를 선물해주고 또 일상에서 누구나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렇다면 자동차의 발달엔 어떤 게 작용을 했을까요? 바로 연료인데요. 15세기 이후 자동차에는 바람, 증기, 기름 이렇게 다양한 연료들이 그 발달을 함께 했었습니다. 최근에 친환경이 강조되고 있는 21세기 자동차 시장에는 새로운 연료가 주목을 받고 있어요. 바로 전기인데요. 이런 트렌드 저희 비젠라이프가 모른 척하고 지나갈 수 없겠죠. 그래서 오늘은 전기차를 직접 시승을 해보고 선보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저 혼자밖에 없나요? 왜 아무도 안 계시죠? 구텐탁. 팀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구텐탁이 뭐예요? 네, 구텐탁. 제가 독일어 좀 썼습니다. 독일어로 안녕하세요라는 뜻으로 인사를 드렸는데요. 인사말까지 준비해 오신 센스에 제가 무릎을 그렇죠. 탁 칩니다. 제가 지난번에 제가 훌렐레게스로 스웨덴어를 하면서 네. 굉장히 또 여러분들이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거 진짜냐? 진짜 있는 언어냐? 네, 있는 언어 맞고요. 네. 네, 오늘은 구텐탁을 인사드렸습니다. 오늘 봉주름에는 안 오셨나요? 봉주르맨 그리우시죠? 우리 네. 신영 기자님 오늘은 아쉽게도 함께하지 못하는 걸로. 네. 아쉽네요. 다음에 꼭 함께 같이 해주시는 걸로. 네. 봉주. 오늘 전기차 볼 건데 네. 사실 전기차가 한국에서는 그렇게 인기가 많지 않지 않나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실제 네. 들어오면서 제가 독일어로 인사를 드린 이유도 네. 우리나라보다는 지금 유럽 시장에서 전기차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네. 그리고 오늘 소개를 해드릴 이 차량도 유럽, 특히 이제 독일에서 굉장히 높은 판매율을 기록하고 있는 차량이거든요. 오. 그래서 제가 독일로 인사를 드렸고,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보다는 이제 디젤이라든지 이런 가솔린 엔진이 조금 더 인기가 많은데, 네. 아무래도 유럽은 친환경 규제, 이게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정책으로 인한 친환경 차량으로 유명한 또 전기차, 그래서 활발하게 빨리 네. 보급되고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저는 아직 전기차를 한 번도 타보지 못했거든요. 정말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전기차 시승하러 가보시죠. 네, 함께 타보시죠. 네. 네. 자, 이제 저희가 도심 주행을 한번 하면서 실제 이 차량은 얼마나 또 잘 달리는지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네. 근데 지금 딱 차를 타자마자 처음 느낀 건 굉장히 조용하다. 조용하죠. 네, 하나도 막 엔진 소리나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쭉 잘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처음에는 그러니까 우주선 사운드라 그래서 오, 네. 오 이런 느낌 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소리가 들리는 게 처음에 되게 좀 거부감이 있었어요. 근데 오. 요즘에는 이 전기 택시나 이런 것도 많아서 네. 이제는 그런 부분에서 거부감은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하지만 굉장히 조용하다. 근데 이 차가 유럽에서 인기가 그렇게 많다면서요? 유럽에서 진짜 거의 탑 먹고 왔습니다. 정말요? 네, 이게 작년하고 이제 재작년에 네. 유럽 전체 판매 대수가 10만 대를 넘었어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판매된 그런 수치인데요. 네. T사의 네. 전기차가 굉장히 잘 나가는데 네. 그 전기차를 누르고 이 차가요? 네, 이 차가 1위를 먹었습니다. 네. 그럼 정말 어마어마한 거네요? 그렇죠. 왜 그렇게 인기가 많았나요? 아무래도 이제 유럽 하면은 네. 자동차들이 이제 소형차들이 굉장히 많고요. 네. 거기에 이제 소형차에 좀 환경 규제가 좀 더해지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소형 전기차가 인기가 굉장히 늘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르노 하면은 원래 전통적으로 네. 이 소형차를 굉장히 잘 만들 뿐만 아니라 유럽 시장에서 굉장히 역사도 깊고 차도 잘 판매가 됐었어요. 그런 여러 가지 장점들이 다 반영이 돼서 조금 인기가 더 많지 않았나. 그리고 전기차로서는 역사가 이 차도 굉장히 깊습니다. 지금 약 한 10여 년 가까이 오면서 3세대까지 지금 진화를 했거든요. 전기차가 벌써 10여 년이 된 거예요? 그렇죠. 오. 네, 그동안에 이제 좀 단점들이 많이 보완이 됐다.
네, 그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 특이한 거는 지금 이 전기차에는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가 탑재가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네. 일단 한 번도 무사고? 화재가 나지 않았다. 네, 역시. 전기차 화재가 한 번도 네. 없었다. 네, 그런 안전성에서도 좀 검증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즘에 뭐 캠핑, 차박 이런 문화가 많아지면서 네. 사람들이 보통 가족들이랑 함께 탈 수 있는 좀 큰 차를 선호하는 경향이 크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1인승 차량도 인기가 많다고 하니까 조금 의외긴 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복장도 제가 이렇게 입고 온 이유도 네. 도시명 이제 어떤 전기차. 네. 네, 그래서 뭐 저도 이제 도심에 맞게 이렇게 복장을 좀 약간 입고 왔는데 네, 약간 전기차 타는 도시 남자 느낌. 전도남, 전도남? 네, 전도남 느낌으로 좀 입고 왔는데 네, 오늘 전도남 스타일로 그럼 제가 전도남이라고 불러드릴게요. 실제 이 전기차는 309km 정도가 제원이기 때문에 도심에서 이용하기에는 굉장히 충분한 그런 가능 그렇죠. 주행 거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네. 보통 도심에서는 뭐 30에서 40km 정도 이제 뭐 출퇴근용으로 네. 쓰시는데 그런 분들이 매일매일 이제 충전을 안 하셔도 한 3, 4일 정도 꾸준하게 그냥 충전 안 하고 타실 수도 있고 그런 편안함도 있고요. 근데 이 차도 모드가 여러 개인가요? 이 차 보시면은 네. 모드 선택이 여기 있어요. 근데 이게 음. 에코 모드랑 그냥 일반 노멀 모드 이 두 가지가 있고요. 네. 그리고 보시면은 드라이브 세팅이 지금 시프트 자체가 D 드라이브가 있고 그다음에 네. B 모드가 있어요. B 모드는 뭐예요? B 모드라고 하면은 회생 제동을 되게 원활하게 해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거 달리는 힘은 어떠세요? 이게 136마력의 25kgm의 어떤 힘과 출력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은 솔직히 전기차로서 도심을 주행할 때에는 충분한 힘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네. 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가 좀 탑재가 네.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좀 글로벌리 이제 검증이 됐던 그런 배터리가 함께 쓰이고 있으니까 네. 이 전기차의 어떤 출력 부분들 그런 것들도 좀 안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힘도 뒤처지지 않는다. 그렇죠. 자, 여기 오르막 구간인데요. 이런데도 힘이 한번 부족하지 않습니다. 느껴볼까요? 그냥 제가 꾸준하게 쭉 밟으면 음. 밟는 대로 잘 너무 나가요. 조용하게 네. 쭉 치고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네. 그리고 이렇게 가서 제가 지금 브레이크를 안 밟아도 자연스럽게 제동이 걸리면서 배터리가 충전이 되는 모습을 네. 느낄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내리막길이거든요. 네. 이 내리막 구간에서도 제가 발을 굳이 브레이크를 안 안 잡아도 지금 자연스럽게 제동이 걸려요. 그래서 이 내리막 구간 가다가 멈출 겁니다. 이제 제가 발을 다 뗐는데 점점 천천히 가고 천천히 가고 있죠. 멈추네요 이제. 네. 그러다가 이쯤에서는 제가 발을 다 뗐는데 네. 주차해야겠는데요? 차가 이렇게 멈췄죠. 거의 멈췄죠. 네. 네, 이런 거를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배터리는 충전이 됐고요. 자연스럽게 네. 충전이 되죠. 회생 제동 장치니까요. 자, 우리가 도착했을 때 최종 몇 킬로 주행 가는 거를 몇 킬로 남았는지 이것도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네. 스포해 주시면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놀랄만한 정말 주행 가는 거리. 너무 우리 궁금한데. 20km 달린 게 맞나 싶을 정도로 나 정말 나 너무 깜짝 놀랐네 진짜. 네. 빨리 가주세요. 처음에 우리 갈 때 네. 264km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 찍힌 게 258km예요. 그러면은 지금 6km밖에 안 줄었어요. 근데 저희가 갔다 온 거리 20km거든요. 와.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지금 줄어든 거죠. 이건 정말 네. 이 에너지 절약하는 게 네. 정말 대단한데 너무 효율적이에요. 자, 이제 시승했으니까 밖에서 좀 외관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고 싶어요. 네, 한번 좋죠. 가볼까요? 네, 가보시죠. 네. 괜찮은데요? 괜찮죠? 네. 이렇게 지금 유럽에서 인기를 모으고 있는 전기차 시승을 해봤는데 송민아 기자 직접 운전하신 입장에서 어떠셨나요? 정말 이 일렉트릭 감성이 오. 정말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 일렉트릭 감성이 디자인에도 보이는지 한번 이제 디자인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저희 앞모습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딱 처음 전 봤을 땐 그냥 되게 귀엽다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렇죠. 어떠세요, 기자님? 네, 저도 봤을 때 잠깐 뭔가 동물 모양 같기도 네. 하고요. 뭐 좀 재밌습니다, 차 디자인이. 근데 딱 보면은 네. 곡선을 굉장히 많이 살렸다. 오, 네, 그런 맞네요. 느낌이 딱 들 정도로 네. 곡선이 정말 많이 살아 있고요.
그리고 가장 좀 특이한 거는 이 헤드램프 부분. 오. 지금 주간 주행등을 여기요? 보시면은 네. 이렇게 C자 이렇게? 컵으로 네. 예, 모양이 나와 있죠. 르노에서는 지금 이런 좀 아이덴티티를 살린 이런 디자인 요소들을 군데군데 넣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특징이 있고 네. 그리고 보시면은 이 엠블렘도 이게 네. 원래 르노 삼성의 엠블렘 그 태풍에 있는 그런 엠블렘이 아니라 네. 지금 노장주 엠블렘을 썼거든요. 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유럽차를 몬다라는 그런 좀 생각을 가질 네. 수 있는 요소인 것 같기도 하고요. 이 안쪽에는 그 충전 포트가 네. 숨어 있습니다. 여기에요. 이거구나. 너무 네, 이 귀여워요. 안에 충전 포트가 있고요. 그런 네. 점도 좀 특징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열어볼 수 있어요? 한번 열어볼까요? 와, 진짜 이거 차기 힘들었어요. 자, 이게 시동을 꺼야지 열리고요.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은 네. 안쪽에 이렇게 충전 포트가 들어있죠. 그래서 이걸로 열면은 이 안쪽에서 충전이 네. 가능합니다. 네. 주유구랑 거의 비슷하게 생겼네요. 그렇죠. 줄금 모양인데 이렇게 앞쪽 엠블렘에 숨겨놨다는 것도 되게 독특하고요. 네, 너무 그리고 요즘에 귀여워요. 충전할 때 이 충전 줄이 좀 짧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네. 이렇게 전면으로 대놓고 충전하면은 줄이 짧더라도 충전도 네. 쉽고 네,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전기차들은 보통 네. 이렇게 좀 여기 앞에를 열어서 트렁크로 사용하기도 하지 않나요? 그래서 보통 프렁크라고 부르죠. 네, 네. 그래서 쓰는데 이 차 어떤지 한번 볼까요? 볼까요? 좋아요. 네. 네. 자, 여기는 그냥 이렇게 배터리랑 네. 내연기관이. 지금 보니까 이렇게 모터 구동 방식 안에 있는 들어가는 모든 부품들이 지금 네. 이 앞쪽에 다 차 있어서 네. 뭐 이렇게 트렁크 공간처럼 적재 그건 공간을 쓸 수는 없고요. 네. 일단 일반 뭐 내연기관 차처럼 이렇게 다 네. 앞쪽에 모여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배터리는 처음 보니까 또 신기하네요. 그렇죠. 네. 귀엽네요. 네. 자, 그럼 그러면, 이제 옆면으로 측면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가보시죠. 네. 자, 이제 차 전체적인 모습 좀 한번 볼까요? 네, 그러시죠. 옆모습을 한번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먼저 전체적인 이 윤곽을 보면은 이 앞부분 A필러에서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이 C필러까지 오는 곡선들 이런 네. 부분들이 굉장히 둥글둥글하고 어떻게 보면은 귀엽다? 귀엽죠. 네,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인식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 굉장히 강조가 많이 되고 있고 운전석 부분을 좀 보시면은 앞좌석은 이렇게 네. 문을 열 수가 있는데 뒷좌석 뒤에 네. 이거 열려요? 열리지가 않는 것 같은데? 지금 손잡이가 없죠. 네. 찾아보세요. 어디 있을까요? 힌트. 눌러야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네. 여기 손가락 아, 지문 모양처럼 있잖아요. 네. 이 부분을 이렇게 엄지손으로 꾹 눌러주시면 뒤가 열립니다. 아. 이렇게 해서 뒷문을 열 수 있고. 근데 왜 이렇게 만든 건지 음. 여쭤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차 같은 경우에도 네. 지금 뒤에 핸들을 안 심어놓고 이런 네. 식으로 열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오. 지금 이거는 더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네. 소형차기도 하고 그리고 저 이렇게 내볼래요. 손을 거기 대라 네. 하고 이렇게 지문 모양으로 이렇게 해주는 것도 네. 굉장히 센스가 있는 그런 디자인 요소인 것 같습니다. 이런 특징들이 좀 있고요.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소형의 컴팩트한 그런 전기차이기 때문에 네. 여성 운전자분들 그리고 뭐 운전에 좀 서투신 분들 네. 이런 분들이 모시기에도 굉장히 좋다. 좋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 후면부는 어떤가요? 이 차 트렁크는 있나요? 그럼요. 트렁크 부분도 한번 같이 한번 보실까요? 네, 좋아요. 한번 보시죠. 네. 자, 이제 후면도 음. 한번 볼까요? 네. 유럽에서는 말 그대로 이렇게 해치백 스타일이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네. 트렁크 있는 공간이 이렇게 세단처럼 이렇게 뒤쪽 빠져 있는 공간 아니고요. 네. 이 뒤에 보시면은 적재 공간을 열기 전에 우리 먼저 요 좌우에 있는 테일램프 부분 이것도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이것도 좋아요, 좀 특징이 좋아요. 있어요. 지금 보면은 어떤 모양인 것 같으세요? 다이아몬드요? 그렇죠. 약간 네. 마름모 모양으로 네. 돼가지고 네. 그런 모양이고 그리고 위아래로 브레이크 라인이 들어와 있고 가운데 시퀀셜 램프로 이렇게 좌우 방향 지시등이 들어와 있는 것도 이것도 특징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특징을 모르고 넘어갈 뻔했네요. 그렇죠. 감히. 굉장히 작잖아요. 사이즈가 네. 컴팩트합니다. 우리나라에 보면은 경차의 어떤 뭐 사이즈보다 조금 크고요. 네. 그리고 이제 소형 SUV보다는 조금 작은 음. 그 정도 포지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한번 이 적재 한번 열어볼까요? 기대돼요. 네. 자, 이게 요즘엔 아이고. 요즘엔 자동으로 열리지만 이거는 힘을 좀 줘야 돼요. 운동 요즘 많이 안 하시죠? 네, 제가. 이왕 운동 좀 하시고요. 근데 이렇게 작은 음. 차량에도 트렁크가 있네요. 그럼요. 공간이 충분히 여유가 있습니다. 이 정도 사이즈면은 네. 지금 338리터. 그럼 어느 정도인 거죠? 그러면 이제 1리터짜리 물병 338개가 8개. 들어간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뒤에 공간이 좀 부족하다. 음. 그렇게 생각될 수도 네. 있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이제 뒷좌석을 한번 접어서
공간을 더 확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훨씬 되면은 커지겠네요. 1200리터까지 늘어나는데요. 그 공간도 저희가 한번 살펴볼까요? 좋아요. 자, 요거 네. 걸려 있는 거는 이렇게 살짝 띄어서 요건 탈부착이 가능하거든요. 네. 일단은 뒷좌석을 네. 접고요. 이건 자연스럽게 이렇게 툭툭 치면은 툭툭? 빠집니다. 네. 그럼 되게 네. 굉장히 넓어지네요. 자, 이렇게 빼놓고 나면은 뒷좌석 공간 충분히 여유 있게 쓸 수가 있고요. 네. 지금 유모차도 들어가겠는데요? 유모차 접어서 넣으면 네. 충분히 가능한 네. 사이즈가 나오고 지금 보시면은 아무래도 밑에 배터리가 깔려 있기 때문에 네. 의자가 네. 완벽하게 폴딩은 좀 어려워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높이 올라와 있어요. 그 점은 좀 양해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그래도 이 차가 은근히 실용성이 강하네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차에서 1200리터의 사이즈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규모가 큰 어떤 적재 공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와, 근데 전기차가 은근히 실용성이 강하네요. 그렇죠. 타보니까 또 마음이 또 달라지시죠? 네. 매력적이잖아요. 네. 근데 좀 실제로 전기차를 모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안 될까요? 혹시 뭐 이 중에서 뭐 실제 전기차를 모시는 분이 있으시면 그 얘기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그러니까요. 혹시 전기차 모시는 분 계신가요? 피디님, 전기차 보세요. 그렇습니다. 없어요. 아이고, 카메라 감독님은요? 뚜벅이에요. 그러시구나. 아쉽네요. 아유, 저희 오늘 전기차 어떻게 뭐 그러니까요. 알아보는 게 어렵겠네요, 그러면. 그럼 뭐 이제 접을까요? 어머, 깜짝이야. 누구시죠? 한국경제TV의 민혁 기자, 조영 기자님 오셨습니다. 아니 도움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이렇게 왔어요. 너무 맞아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진짜. 와, 빛이 나시네요. 오늘 전기차 차주분으로서 정말 편파적이지 않고 현실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사실 요즘 뭐 캠핑이다 차박이다 하면서 뭐 차를 고르는 기준이 다양해졌어요. 그래도 전기차는 조금 선택하기 어려워지는데 그럼에도 전기차를 선택하신 이유가 뭔가요? 그러니까 제가 전기차를 살 때는 이게 이제 1세대 아이오닉이거든요. 그래서 주변에서 정말 전기차를 모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선택하기가 쉽지는 않았었는데 이 제 친척분 중에 이모께서 먼저 몰고 계셨고 오. 이제 제주도에 살고 계시거든요. 그럼 그렇구나.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인프라가 다 되어 충분하죠. 있고 또 지원도 워낙 잘 되어 있어서 맞아요. 거기서 제가 좀 몰아보고 이거 좀 구매해도 괜찮겠는데 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물론 이제 유류비라든지 장점도 있고요. 네. 또 어떻게 보면 이제 핸드폰 그냥 폴더폰 쓸 때 네. 스마트폰으로 처음 넘어가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이건 뭐지? 어떤 호기심 반, 제품이지? 그런 걱정 것도 반. 있는데 네. 그래서 분명 테스트 베드가 될 거라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좀 몰아봐도 나쁘지 네. 않겠다. 당시 지원도 잘 돼 있고 이래서 좀 시작하게 됐죠. 선견지명이 있으셨네요. 와, 그렇게 쉽게 선택하기가 이게 쉽진 않았을 텐데. 네. 근데 저는 또 한편으로는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전기차 하면은 또 보조금 혜택이 그 당시면 아마 더 많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혜택들도 좀 덕을 보셨나요? 지금은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지금은 서울시 기준으로 한 1,000만 원 정도 지금 해주고 정말요? 있어요. 예. 그럼 진짜 많이 받았네요. 그래요? 1,900만 원. 1,900만 원? 와, 두 배 가까이 받으셨네요. 초반이어서 그런지 더 그렇죠. 많이 받으셨네요. 예, 그리고 이제 여기에 함께 같이 오는 배터리 충전하는 거를 이제 각 집에마다 해줬거든요. 그 인프라까지. 네, 그때는 이제 충전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각자 집에 충전기를 주는 셈이죠. 오. 이렇게 되면 이제 그 비용까지 합치면 2,300만 원. 그래서 저 차 가격이 4,500 선이었으니 그렇죠. 한 2천만 원 중반대, 중후반대에 샀다고 볼 수 절반 있어요. 값에 절반 거의. 값에. 네, 굉장히- 어마어마한 혜택 네. 받으셨네요, 네. 진짜. 예. 근데 혜택이 이거 말고도 더 있잖아요. 뭐 보조금이라든지 그쵸. 통행료 할인, 뭐 주차비 주차 할인. 네, 맞아요. 근데 전기차 하면 그런 할인 혜택 부분에서 관심이 많이 가는데 사실 차량 자체에 대한 장점은 크게 부각이 되지 않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그 차량 자체의 매력을 차주로서 한번 설명을 내 해주신다면? 차는 이건 정말 매력 있다. 네.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게 아마 전기차의 특성이라고 보여지는데 네. 반응성이라고 해야 돼. 반응성이 되게 좋아요. 반응성. 순발력? 밟으면 나가고. 네, 그렇죠. 오. 그래서 차를 이전에도 이제 몰았으니까 네. 내연기관차의 가장 큰 차이점은 얼마나 제가 엑셀을 밟았을 때 이걸 충분히 가지고 나아가주느냐 그 그렇죠. 힘인데 네. 속도가 되게 빠른 것 같아요. 오, 아주 빨리. 가볍고
빨리 나가는 느낌이 있고요. 변속을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게 없는 거잖아요. 없죠. 전기차는. 네. 그런 부분에서 사실 좀 달리고 싶다 하면 네. 분명히 슈퍼카들도 충분히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그쵸, 그쵸. 전기차가 점점 그런 기술들이 채워지는 네. 것 같아요. 아까 전에 또 간단하게 좀 네. 전에 타던 차가 이렇게 뭐 내연기관 차다 이런 네.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차를 좀 모셨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내연기관 차를 모셨을 때와 지금 전기차를 모셨을 때 어떤 점이 가장 크게 장단점, 뭐가 장단점.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해요. 있죠. 충분히 있죠. 제가 이전에 몰았던 차량하고 너무 상반되는 차량이에요. 그래요? 가솔린 엔진에다가 네. 연비가 안 좋아요. 아, 연비가 워낙 안 좋았던 네네. 차량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제가 썼던 유류비가 한 달에 한 40만 원 가까이 썼던 것 같아요. 거의 전국 일주 하는 그러니까요. 수준으로 쓰셨는데요, 진짜. 아니 저희가 제 집이 회사랑 좀 멀어서, 멀어서. 네, 그래서 매일 쓰다 보면 3, 40만 원 꼭 썼는데 네. 지금 같은 경우는 그 유류비만 따져보자면 한 4만 원? 오, 10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올라서. 올라서요? 네, 그 지원이 많이 줄었거든요. 네. 지금 올라서 한 40만 원이고, 4만 원이고, 그 전에는 한 2만 원 정도도 초반에는 와. 그렇게 한 몇 년을 탔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계산을 해봤어요. 네. 40만 원씩 궁금해요. 1년 해가지고 제 지금 한 4만 원으로 치면 4년에 1,000만 원. 엄청나게 줄어든 거잖아요. 제가 지금 8만 네. 킬로를 탔거든요. 와. 그러니까 그거를 계산을 하면 네. 저도 이번에 이렇게 설명드리러 나오면서 계산해봤더니 벌써 내가 1,000만 원을 어머. 세이브했다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와, 그죠? 굉장한 혜택들을 많이 네. 보셨는데 네. 대단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장점 말고도 단점도 있을 것 같아요. 단점 뭐가 있을까요? 결정적인 단점이 있어요. 뭐죠? 이게 뭐죠? 차체가 매우 얇아요. 아, 왜냐하면 배터리로 더 많은 긴 거리를 네. 갈 수 있으려면 무겁지 않아야 되기 네, 때문에 네. 차체가 매우 얇거든요. 그거는 곧 흔들려요? 흔들린다기보다 안전에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충돌시나 이랬을 때. 네. 같은 충격에도 좀 이렇게 찢어지거나 아. 들어가는 부분, 파손 부분이 네. 훨씬 더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치명적이네요. 차체가 얇다 보니까 좀 추워요. 겨울에 가장 그 부분이 문제잖아요. 겨울에도 옷을 얇게 입으면 춥듯이 차체가 얇기 때문에 그렇죠. 겨울에도 춥다. 그렇죠? 네, 근데 히터를 또 키면 이게 건조하죠. 주행거리가 줄어들죠. 네, 저도 이제 네. 히터는 잘 안 키고 네. 다니긴 하는데 네. 이게 겨울철에 좀 문제가 좀 있네요. 그래서 엔진 내연기관 차들은 이제 엔진이 내는 열로 인해서 좀 따뜻함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궁금한 게 굉장히 많아요. 저희가 솔직히 네. 전기차를 처음 다루다 보니까. 뭐든 맞아요. 물어봐 주세요. 네, 그래서 이 전기차가 이런 또 충전 문제 이런 거 굉장히 또 민감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실제로 이게 또 충전을 해보니까 충전 시간 얼마나 걸렸는지 그리고 충전 시간이 길면은 그 기간 그 시간 동안에 뭘 해야 되는지 뭐 여러 가지 좀 궁금한 게 많아요. 예. 그렇죠. 충전을 한 번 하면 여름에는 한 270km가 이제 주행거리로 나오고요. 완충시, 그죠? 네, 완충시. 그다음에 지금 이제 겨울철이니까 이게 조금 줄어들어요. 그래서 한 240 정도 나오는데 정말 240을 달리는지 제가 정확하게 재보질 않아서 네. 모르겠네요. 그래서 주로 이제 완속으로 두고 저녁에 충전을 하고요. 급할 때는 이제 뭐 회사라든지 또는 이제 바깥에서 급속 충전기를 하는데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커피값이 또 나가게 되는 충전은 시간 몇 시간 걸리나요, 이게? 한 20분에서 30분 아, 2, 정도 30분 걸려요. 걸리는 네. 그래서 만약에 이 차를 가지고 좀 지방을 가겠다. 네. 부산을 가겠다라고 하면 2번 정도 들려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아, 제가 제일 멀리 갔던 곳이 강원도 양양? 네. 양양 정도까지 제가 갔었거든요. 네. 근데 한 번은 이제 휴게소에서 들려서 이제 한번 충전을 하면 이제 가족끼리 우동 뭐 먹고, 먹고, 네. 네, 뭐 사 먹고 이럴 수 있는 시간은 되는데 아, 이제 충전기가 하나, 2개 정도밖에 구비가 안 돼 있잖아요. 네. 휴게소에 많이는 네. 있지 않거든요. 이제 점점 늘어나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차들이 이렇게 서가지고 기다려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아. 갑자기 생기는 변수라고 할까요? 네. 그렇죠. 그래서 휴가철이나 설이나 추석 때 혹시 저 차를 가지고 간다면 좀 이렇게 불안함이 있을 것 같아요. 와, 근데 오늘 이렇게 전기차에 대해서 거의 모든 거를 여쭤본 것 같아요. 많은 걸 알게 됐는데 제가 시승도 해보고 또 차주분과 이야기도 나눠보니까 저도 조금 전기차에 대해 관심이 좀 기울어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알찬 정보 준비해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속도를 선물해준 바퀴.
그리고 그 바퀴를 달고 세상에 나온 자동차, 이 둘을 잇는 에너지원도 참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전기로 가는 자동차, 더 이상 꿈이 아니고 이제 현실로 우리 옆에 다가왔습니다. 새로운 모델의 출시로 인해서 한국에서도 이제 전기차의 질주가 예상이 되는데요. 산업의 변화 속도가 빨라지는 만큼 우리의 마음의 속도는 여유롭고 느긋하게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BGN 라이프는 다음 시간에도 알찬 정보로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